반갑습니다. 저는 상북청년네트워크 청노배 노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목토론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좀 무겁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목토론이 엄청 민주적인 곳이구나. 저같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에게도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꼭 전하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상북면이라고 하는 울주군 상북면에 인구 8,000명이 안 되는 그 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 마을 안에서 잘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는가의 기록을 좀 나눠볼까 하고요. 그 기록과 함께 또 오늘 함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재원을 좀 통해서 같이 함께 좀 토론을 좀 나눠봤으면, 제 고민을 여기에 좀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북청년네트워크 청롭은 비영리 임의단체예요. 저희가 20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청롭 이렇게 하면 청노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노비 아니고요. 이제 청년이 놀아야 마을이 높아진다의 줄임말입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롭은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성장 지원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롭은 그 목적은 청년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하면서 관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 자치력을 좀 등대하고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을 좀 돌봄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21년도에 저희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상북면에 청년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녀봐도 일상에서 청년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될까 이 마을에? 좋아서 살고 있긴 한데 나중에 친구도 없고 애도 없고 마을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제가 기촌을 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활동은 상북면에서 했지만 삶은 부모님 밑에서 신정동에서 살다가 이 21년도를 기점으로 제가 상북면에서 아예 이주를 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 삶에 대한 고민에서 먼저 이 청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2022년도에 그때 청년이 될 청소년이 이제 저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밑에 세대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청소년 쟤네 어떡하지? 이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또 하게 되다가 이 청년과 청소년이 이제 마을을 좀 알아가 봐야 되겠다. 우리가 더불어서 여기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시작한 게 2023년도였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그래도 좀 마을 공동체에 약간은 기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맨 처음 이제 20년도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살러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 막 집을 알아보고 있을 때, 코로나가 이제 막 왔을 때, 그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대요. 청년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지? 어떤 게 필요로 하지?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청년 보장을 줘야 되지? 그 네 가지의 키워드가 놀거리,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서울시는 이제 청년들에게 보장을 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정책들을 내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청록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서울시처럼 진보적인 그 정책을 펼쳐주시는 분이 울산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우리 스스로 좀 고민해보자. 안 해준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냐. 우리끼리 고민해보자 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일자리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둥바둥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투여해서 되니 많이 하는 그 자본의 영역을 마음이 좋다고 한 동네에 있다고 청년들이 모여서 감히 우리끼리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공통의 업을 하는 관심사가 일치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살자리, 상북면은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울산광역시, 대구,
그리고 부산에서 또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교통이 편리하기도 하고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관광단지이기도 하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서 집값과 땅값이 감히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집을 사기에도 만만찮았어요.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주 나쁜 질에 월세로 살 수 있는 다 허물어가는 촌집이거나 4억, 5억대에 이제 그 귀농귀촌자들이 사는, 그러니까 귀촌자들이 사는 그런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의 방식이거나 이런 살자리밖에 없어서 와 이것도 감히 우리가 못 건드리겠다. 그래서 설자리, 놀자리는 우리가 살짝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쉬운 놀자리부터 해결하자. 이 놀자리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자치력도 좀 더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관계가 쌓일 것 같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그 관계의 바탕 위에서 뭔가를 다시 또 도모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엔 놀자리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감사하게 이때쯤에 그 20년도 후반, 21년도 초반에 마을을 탐색할 수 있는 설자리가 저희에게 주어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백년숲에서 저희에게 감사하게 상북 꿀벌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획단을 꾸려주셨고 상북면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주셨어요. 비용과 시간을.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미 정주하고 있는 청년 3명과 그리고 여기를 탐색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이 상북면에서 이렇게 마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니즈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원탁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설자리를 제공받아 감사하게 이제 살아갈 것들을 좀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꿀벌단 멤버들이 일이 끝나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귀촌했고, 제가 1인 가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뭐 거의 청년 플랫폼이 되었고, 동네 술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술을 먹다가, 이 청노비라는 이름을 저희끼리 만들었어요. 그때 울주군 마을 공동체 사업이 21년도에 공모가 떠 있었고, 그럼 우리 꿀벌단 했던 이 에너지를 흩어지지 않게 계속 가져가 보자. 우리의 커뮤니티를 계속 확고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마을 안에서 놀거리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가 놀다가 나가 살게 되더라.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북면에 술집, 저녁 밤에 여는 술집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안면 바친 어른들이 다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뭘 대화를 하고 편하게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노냐? 내 또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갔을 때 분위기도 좋았으면 좋겠고, 죄다 언양과 삼나무에 있는, 교동에 있는 술집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아이고, 우리 동네에 와 이래 청년이 없노? 하면서, 청년 찾으려면 그 술집 가면 나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사실 동네 청년들이 논다 하면 거의 삼나무, 교동리, 아니면 언양, 이런 데 술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이제 간호사 하는 청년인데, 퇴근하고 차를 갖다 놓고 나가려면 상북면이 진짜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어떤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5대밖에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술값 함에 택시비 함에 대리비 함에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차를 갖다 놓고 버스를 타고 나가자니 시간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대리비를 부르자니 무섭기도 하고 껌껌한 동네에 이제 차를 대리기사님과 둘이 타고 간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대리비가 만만찮고 그러더니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그 청년이 교동에 원룸을 구해버리더라고요. 차라리 월세가 싸겠다. 그 청년이 하나 나가고 또 20대 남자 청년도 또 하나 그쯤에 집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나가 놀다가 다 나가 살게 되겠는데 우리 다 친구를 잃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이 놀아야 마을이 높아진다 라는 이름으로 함께 놀거리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친구가 여기 요 꿀벌단 했던 요 현준이라는 친구는 이 님이라고 하는 그 청년 예술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이 현준과 친구들은 노마드 대안학교라고 해서 세계를 여행하는 대안학교의 졸업생이고요. 울산저널에도 이 님 친구들 기사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깝게 이 청년들은 영덕
제가 경북인데 지금 오타가 났네요. 경북 영덕으로 이주를 지금 한 상태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처음에 상북면에 안착하게 된 이유는 그 같은 해 졸업생 중에 상북면 소오리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의 모친께서 집이 좀 넓었고 본인이 혼자 살고 계셨고 그러면 여 들어와 살아라. 친구들 오라 해라. 이렇게 본인의 주거 공간을 소마을 활동가가 거의 내어놓다시피 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됐고 이 졸업생들이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이제 뭐 하지 궁리하던 찰나에 이 상북면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졸업생들이 오면서 이 노마드 학교는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다시 교사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사 역할을 하던 청년들이어서 그 새로운 졸업생들이 또 유입되기도 하고 이 청년들 덕분에 그래서 이 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군에서도 어떤 방편을 찾아봐 주시려고도 노력하셨는데 뭐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어영부영 사실 이 5명의 친구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거든요. 이들이 이런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민통장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 청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누군가는 200 얼마를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벌기도 하는데 본인들의 수익의 절반을 다 공동통장에 넣고 그것으로 같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풍요와 고독을 맛보지 않겠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친구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주거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 고래불 권역센터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가게 된 건 그 영덕에서 이 친구들에게 그 체험휴양센터 했던 그 공간을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다 이 친구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거기 이주로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고요, 안타깝게. 그 상북면은 이 친구들이 떠나간 것도 이유가 있지만 사실 여러모로 그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수치를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임기 여성의 비율로 이 수치를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작년 기사를 보니까 작년 12월 기사에 울주군이 이제 지방 소멸 지수가 0.5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처음으로 군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삼동면, 두서면, 두동면, 상북면 이 4곳은 심지어 고위험 지역입니다. 사실 고위험 지역이 된 지 좀 제법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데 저는 여기에 잘 살려고 들어갔거든요. 이 마을 사라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상북 청록은 그 울주군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감사하게 저희에게 엄청 많은 그 판을 깔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셨어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놀거리 플랫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인 코어 그룹의 몇 명의 청년이 뭔가 기획을 해서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근데 이 청노배는 3가지 조건의 청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북에 살고 있는 청년, 상북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마지막은 상북을 사랑하는 청년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들의 정주와 청년들의 유입을 동시에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좀 사는 청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또 들어오는 청년도 들어오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에 주안점을 두자 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우리 뭐 하고 놀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 나왔던 또 재밌는 얘기가 우리 너무 피곤하잖아. 연애도 해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새로운 직장에 막 적응도 하고 있지. 그런 청년들이 뭘 만나서 또 놀기 위해 뭘 한다는 거 피곤한 것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또 1박 2일 같이 시간을 그냥 보내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쌓이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혼밥보다 한밥이라는 것을 주도해서 함께 마을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라고 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연령, 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이 밥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마을에는 공유 공간이 있는데요. 이 얘기 또 뒤에서 한번 더 드리겠지만, 이 공유 공간에서 이제 혼밥보다 한밥, 함께 밥이라고 해서 밥이나 같이 함께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밥을 같이 먹는 게 생을 나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 주방에서 차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차리고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하는 활동을 1년 동안 이제 32번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글 신청서를 딱 올리면 30명 선착순인데 올리는 순간 거의 나중에는 바로바로 마감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 아이부터 할아버지부터 그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저희가 밥을 같이 먹었었는데, 저도 근데 이 활동은 진짜 집에 돌아오면 엄청 흐뭇하고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이제 애기를 안고 이제 밥을 같이 지어 먹으러 왔는데 애가 이제 한 18개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잠시 동네 청년이 애기가 너무 예쁘네요 하고 안아주는 순간 이 아빠 엄마도 밥 먹을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공동체인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건 상북면에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신 울산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작당 모의나 새로운 활동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 울산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를 줄여서 이제 땡땡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이 땡땡마을은 사실 교육청 주도라기보다는 민의 주도로 시작됐어요. 마을에 있는 이제 활동가들이 이 제안을 마을교육 공동체 이제 거점센터라고 하는 형식을 제안하게 됐고, 이 공간을 만들 때도 학교 교사, 마을 주민, 그리고 뭐 학생,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또 평일에 9시까지 열어줍니다. 그 관에서 운영하는 데 중에 시민들에게 밤에까지 열어주는 공간 잘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이 공유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 주방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런 작당 모의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상북면에 이 거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또 감사한 건 이 공간에서 학교 연계 체험이라고 해서 재능 있는 마을 주민들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땡땡 마을이 재능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일거리가 처음에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년 마을교사들이 제법 수가 있었고요. 그 청년 마을교사들이 청노배 거의 핵심 활동가로서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땡땡 마을은 마을의 공유 공간으로서 활용이 됐는데요. 저희들 뭐 하다 보면 프린트 하나만 하려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 공유 프린트도 있고, 공유 오피스도 있고, 카페에 커피값 내지 않아도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동네에서 가서 책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일상의 마주침이 일어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작당 모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세미나실 같은 공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작당 모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일상을 돌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가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재능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일거리가 계속 보장되려면 이 마을 주민들도 마을 교사로서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좀 자극하는 곳이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땡땡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농림부에서 농정원에서 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주 청년을 맞이하는 시골 언니라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2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이제 상북면에서 이제 이 울주형 시골 언니 사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으니
이제 다른 청년들을 한번 환대해보자, 맞이해보자 하고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의 대신 활동가분들의 주도로 함께 했었는데요. 그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좌충우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박 6일 동안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살아보기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맛보기 정도를 하고, 2명의 청년이 남았어요. 정주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다행히 소호마을에는 또 체험형 마을에서 살아보기 할 수 있는 주거가 이제 제공되는 6개월간 그 공간에서 그 청년들이 살면서 그 땡땡 마을의 마을 교사를 하면서 그래서 일거리도 보장받았고 그리고 활동을 하는 설자리도 보장받았던 것 같아요. 청록에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 마을의 많은 활동가들의 지원으로 그 청년이 2명이 상북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정주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는 했지만 저는 유의미했다고 생각해요. 이 살아본 기억이 이 청년들에게 깊게 남을 거고 이때 함께했던 이 청년들이 이 시골 언니는 여성 참여자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왔던 여성 청년들하고 제가 아직도 계속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저희 동네 청년들도 관계 인구로서 계속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청록에서 함께 했던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 너무 감사하고 귀했었는데요. 상북 있는 삶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그 서울에 있는 재단의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22년도부터 작년 24년도까지 3년 동안 해왔었는데요. 상북 있는 삶은 관계를 좀 이어보자. 그와 동시에 잘 있어보자. 라는 중의적인 의미의 상북 있는 삶인데요. 첫 해에는 땡땡마을이라는 공유 공간이 있는데 청소년 애들이 그 공간에 니네 언제든지 와 하고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땡땡마을 안에 근데 애들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환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애들이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이 좀 지원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 있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저녁 시간의 여가를 공유 공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청소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저녁 있는 삶, 신선한 배움, 첫 해에는 배움 여행, 스마일 여행은 스스로 마을 일상 여행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과 청소년이 우리가 사는 곳을 좀 더 귀하게 여길 기회, 우리가 사는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곳이 있었지? 이런 것들 좀 탐색해보는 스마일 여행을 이 4가지의 사업 내용으로 첫 해 때 함께 했고요. 그 다음 23년도에는 그대로 가는데 청소년 기자단이라는 것을 한 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살아보기로 22년도 겨울에 옥천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간 오기네랑 그 옥천신문사랑 이런 데를 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가봤더니 지역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깊게 느끼게 됐어요. 울산저널이 있지만 저희 이제 마을 지역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애들 상태를 보니까 뭐 주간지나 월간지나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권을 만들어보자 잡지를. 그래서 이제 청소년 기자단 일기를 이때 하게 됐고요. 근데 저희 역량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배움 여행으로 옥천에 이제 2박 3일 동안 가서 강의도 듣고 거기서 활동한 청소년들도 만나고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자단 활동을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기자단 2기 이제 이때 저녁 있는 삶이 빠진 건 땡땡 마을의 사업으로 이 저녁 있는 삶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땡땡 청소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플랫폼이 땡땡 마을 교육청 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되게 됐고 저희는 품앗이 교육 상독 글짓기라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함께 이제 기획해서 하게 됐는데요. 얘기 차차 드리면 이 22년도, 23년도에는 뭐가 진짜 감사했냐면 요때가 이제 뭔가 22년도 정권 바뀌기 전이어가지고 이때 이 재단에서 깊게 고려해 주셨어요. 농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농촌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파격적으로 50%를 내부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2명의 청년이 상주 활동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높은 비용은 아니었어요. 한 명의 책임 활동가인 청년은 180만 원 한 달에. 다른 갓 20살 된 청년은 한 달에 150만 원. 낮은 비용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청년들이 집중해서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는 그런 이제
활동가들이 있었고요. 그 친구도 요 두 명이에요. 뒤에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이 친구 두 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첫 해에는 스스로 밥상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요리를 하는 친구여서 요리하는 다민이, 그래서 애들이 별명을 요다라고 붙였는데, 이 다민이라는 친구가 요리하는 재능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상북에서 어떤 현안이 있지?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지? 또 이런 거를 다시 또 공론화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원탁에 앉아서 물어봤더니 애들이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땡땡마을에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스쿨버스를 타면 또는 방과후 버스를 타면 땡땡마을에 내려주실 수 있으니까 바로 오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 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마쳤으니까 저녁을 먹고 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 그러면 저녁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활동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서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제 원하는 재료와 누구와 몇 명이 먹겠다라고 쓰면 그걸 이제 청년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계속 먹었어요. 이거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5시에서 9시에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청소년들이 이제 놀거리도 좀 해결되고 먹거리도 해결됐는데, 그 상북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원을 거의 가기가 힘들거든요. 부모님이 라이딩 해주시지 않는 한은 학원차가 오지도 않고요. 대중교통도 열악하고, 사실 상북면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기도 좀 어렵고. 근데 애들은 이 학업에 대한 좀 목마름이 아이들 스스로도 있거든요. 의외로 불안은 항상 청소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청년들이 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대학생 청년이 한 명도 수학을 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터디를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이때 스터디 인원이 총 4명이었는데, 이게 근데 또 이런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중에 2명이 외고를 가는 쾌거를 상북중학교에서 이제 나왔었기도 했고요. 그런 배움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신선한 배움이라고 해서 제가 꿈나무인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본업을 제가로 해볼래요 하는 중3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본인도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지원했어요. 그래서 30대부터 100대까지의 어른들 최대 9명. 근데 이 기획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예진이라는 친구가 기획을 한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오면 제가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어른들로 해주세요.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 2다리 4바퀴 프로젝트도 사실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궁리한 걸 그냥 해본 건데요. 애들이 이제 스쿨버스나 방과후 버스를 타고 땡땡마을에 왔는데, 또 문제는 집에 돌아갈 때 9시에 이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만만찮은 거예요. 농촌에는 밤에 가로등이 다 꺼지거든요. 농사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주 꼼꼼해요. 인도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 땡땡마을의 배움의 숲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있거든요. 9시에 보통 끝나세요. 요가, 도회, 목공 뭐 이런 걸 들으시는데, 이 9시에 끝나는 분들이 다 1인 1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4바퀴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애들은 2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다리와 4바퀴를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4바퀴를 찾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스콘을 구워가지고 이제 미끼용으로 공유 카페에다가 이제 스콘을 나눠드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스콘을 내놓고 이제 4바퀴 신청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몇 시에 무슨 요일에 오고 어느 동네에 살아를 어른들이 쓰시면 청년 활동가들이 그 같은 마을에 사는 같은 경로에 있는 청소년하고 연결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애들 입장에서도 마을에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실 큰 에너지가 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기도 했고요. 이 덴마크 국제교류 크라우드 펀딩도 저희가 신선한 배움으로 함께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면 상북중학교가 국제교류로 덴마크와 함께 국제교류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국제교류 동아리를 든 거예요. 덴마크 가고 싶어서. 그래서 덴마크에 대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좀 무산되면서 높은 비용으로 덴마크를 가게 됐다는 결정을 듣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결과를 듣고 저한테 이제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쌤, 저희 이제 덴마크 못 가요 하면서 막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활동가들하고 제가
왜 못 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핸드폰을 꺼내보겠니? 크라우드 펀딩을 검색해보겠니? 라고 해서 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동네에 그 학교 교사쌤 아들내미 중에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가 크라우드 펀딩을 경험해본 또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19세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또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했던 게 이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활동가들을 믿고 큰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엄청 높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업 시행하는 동안 계속 변경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4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근데 4명 중에 돈이 필요한 건 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처음에 2명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소식을 듣고 본인도 하겠다고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이 2명이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3명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모이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둘만 할게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4명이 활동을 하고 3명의 비용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모였고 이때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을 거기 기부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이 청소년들이 잘 갔다 와서 본인들이 배웠던 걸 좀 나누기도 하고 하는 훈훈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본인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어른으로 크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뭉클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24년도에 저희가 또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재단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내부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 인력의 비용을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했었는데요. 일회성 말고 좀 일상성 을 가져고 가고 싶었어요. 사업이 한번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상에 녹아드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항상 고민했고요. 프로그램보다는 좀 사람에 집중하고 싶었고 행복한 청년은 행복한 청소년에 유사하지 않나. 우리 같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또 마을 어른들의 청소년의 성장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바랐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세 개의 단체의 컨소시움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기자단 할 때 이제 국장님 오셔가지고 작년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글쓰기 강의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게 가능했던 건 상북중학교에서 잘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상북중학교가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이제 함께 쓰는 플랫폼에 활용도가 학생들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크롬북을 다 교육청 덕분에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기자단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활동이 좀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사업은 끝났지만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 되게 따뜻하고 지금 생각해도 되게 미소 지어지는 활동인데 품앗이 교육 상북 글짓기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아무래도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좀 탈피돼서 어른도 책을 읽고 아이도 책을 읽는 마을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품앗이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것도 기획자가 그냥 툭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보호자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주체들이 연초에 다 모여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품앗이 교육이라는 이름이 보호자 어머니 입에서 이렇게 탁 나오게 됐고 그걸 저희가 이제 함께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매주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격주로 하자.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지역의 서점에 가보기도 하고 독서 독후 활동을 한 거예요. 하면서 이 보호자들이 한 번도 강의해본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배워가면서 학습하면서 일단 이걸 하려면 보호자들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은 이렇게 가리침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모델링으로 많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책을 보면 애들도 또 책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복 있는 삶은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울주문화재단에서 울 동네 축제라고 해서 읍면 단위에서
마을의 주민 주체로 축제를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청록에서 하게 됐는데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복이 제법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좀 협업하고 서로 알아가는 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 대리마을회라고 하는 대리마을의 어르신들, 8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부터 상북중학교의 상상공장이라고 하는 매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친구들까지 다양한 이분들이 축제 참여자가 아니고 축제 진행자세요. 아직 좀 덜 온 건데 이 인원수였거든요. 이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농부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교사들, 땡땡마을의 마을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대리마을 어른들도 있고, 상복층 친구들도 있고, 청노배 회원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이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이 숲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이유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있으려면 산에 있는 숲처럼 어린 연령의 나무도 있어야 되고, 고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식생도 다양해야 되잖아요. 이런 다양성이 좀 담기면 마을이 더 건강해지겠구나. 이 다양성이 담길 수 있는 축제를 또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고 좀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이런 축제를 함께 했고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도 또 함께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청록에서 제일 두 번째로 늙은 청년이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만 37세인데, 제가 이제 거의 청년의 끝물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90년대 중반생, 95년, 96년, 94년생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축제 기획을 다른 청년이 맡아서 또 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놀다가 생긴 관계에서 처음에 조력자로 함께 했다가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좀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또 울주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이소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스마일 상북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업을 함께 했어요. 이거는 스스로 마을 일상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계속 일상에서 좀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이 공적인 이름을 빌어서 관계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왜냐면 저희 개인적인 모임에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익명의 사람을 초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사업을 빌리면 좀 다른 청년들을 막 많이 유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정한 게 아니라 그 청록에 있는 회원들이 희망하는 정회원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 정회원 제도에 이 사업의 자부담분을 이제 회비로 다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정회원의 청년들이 제안하고 본인이 강사를 섭외하고 본인이 모집하고 본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그래서 회계 서류라던가 이제 집행이라던가 이런 것만 이제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좀 스스로 플랫폼을 운영해보는 것까지 살짝 작년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스마일 상북 안에 그 상북 있는 삶에서 했었던 이 스마일 여행을 함께 이 문화재단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이 청년하고 청소년이 함께 마을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끈끈해지기도 하고, 사실 청소년들이 청년을 만나기가 일상에서 어렵거든요. 보통 부모님 세대를 만나게 되거나 학교 교사의 어른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아이들은 동네 청년을 만나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동네 청년을 만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 동네에 목공방을 운영하는 청년이 있네, 형이 있네, 우리 동네에 마을교사를 하는 청년이 있네를 보면 나도 이 동네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잘 붙어요. 청년들이 좀 가벼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잘 붙고, 또 이런 이점은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마을에. 왜냐면 교사나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본인의 문제를 내어놓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가벼운 청년에게는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제 이때까지 청노배 활동들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정리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마을이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이 제법 괜찮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울 수 있는 마을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이 살 수 있는 마을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청노배에 있는 한 분은 그 얼음골에 사시거든요. 사과농부예요. 근데 그 얼음골에 사시는 분이 아이 출생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 위에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더래요.
그러면 우리 애를 거기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보낼 어린이집도 없고, 그리고 학교를 벽지 학교를 보낸다고 해도 애가 스쿨버스를 한 30분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상북으로 이주를 하는 게 낫겠다. 언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활동할 때, 저녁 있는 삶 할 때 보내시던 부모님이 청도에 사시는데, 이제 숙박업을 하시면 청도에 계시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에 너무 멀고, 동네에 친구가 없고, 그런데 가족끼리 놀러를 나왔다가 땡땡마을을 지나가다가, 저녁에 애들이 막 복닥복닥하는 저희 활동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여기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상북을 사랑하는 가지니까 네 됩니다. 해서 그 친구가 거기 와서 놀기 시작했고 상북초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리고 궁문정리에 있는 땡땡마을 근처에 원룸에 지금 집을 얻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정주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북면은 감사하게도 8,000명이 안 살지만 상북면이 진짜 넓어요. 배내골까지 다 상북면이거든요. 등억까지도 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넓고 뭐 다른 지역 가니까 면치고 사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한 7,900명 정도 사는 동네에 감사하게 상북초, 경희고, 상북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마을에 소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살아있어서 저는 저희도 살아보려고 비벼볼 수 있는 동네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들이 요즘 엄청 이 경쟁 과열 사회에서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이 불안과 우울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불안과 깊어지는 이 우울, 경쟁이 과열되는 이거 괜찮나? 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 안에서 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쉬었음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의 청년이 계속 수치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저는 이 공동체의 이로움을 좀 오늘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과 돌봄의 영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은 예를 들면 뭐 아빠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이런 거. 돌봄은 예전에 과거에 제가 80년대생인데 87년생이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엄마는 집에서 애들을 돌봄하고 아빠가 회사 갔다 오면 밥 먹이고 빨래하고 이 돌봄의 영역을 가정에서 그냥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동네에서 좀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아파트에서 크긴 했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랫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이런 삶을 저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과 돌봄의 영역에서 지금의 사회는 너무 생산만 얘기하다가 지금 돌봄의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돌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공동체가 원래 하고 있었던 영역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IMF 때 처음 나온 단어가 조손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돌봄을 했었는데 이 엄마가 요구르트 아줌마라도 하러 가야 되고 학습지 선생님이라도 하러 가야 돼서 엄마가 나가고 없으니 이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막 무너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그때 2008년도에 조부모도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경비원이라도 하러 가야 되고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청소 알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명박 정권 때 학교교사 있잖아. 그러면 애들 돌봄하면 되지. 하고 초등에게 돌봄의 무게가 지워진 게 서희초 교사 같은 사태가 발현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공감되는 바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돌봄의 영역을 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려고 하면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거나 뭔가 애를 맡기거나 하는데 다 비용으로 처리되게 되면서 사실 이 돌봄이 뭔가 소득을 만들고 이점을 만들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이로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살아줘도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 드라마 난리인데요.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이 드라마에서 이 젊은 이 부부가 결혼을 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애를 낳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그 해녀 할머니들이 계속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미역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리고 집주인 월세방에 사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그 세 가족 먹을 치만큼 쌀을 매일매일 담아주시는 거예요. 독이 빈 줄 알았는데 빈 게 아니고 계속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응답하라 1988도 다들 보셨죠. 그래서 이런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생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청년 활동가로서 마을에서 이제 청년 활동가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 두 청년이 그때 180, 150 받았던 청년들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 끝나고 같이 셋이서 제주도 여행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2박 3일 동안 허심탄회하게 우리 활동했던 얘기도 좀 나누고 이제 했던 소감도 좀 나누고 했었는데 이 청년은 대안학교 갔다가 졸업하고 와서 상북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을 함으로 통해서 관계가 생겨나고 본인에게 생기가 생겨나고 처음 소득을 벌어보면서 뭔가 이 자기가 번 소득으로 가족에게 뭔가를 이렇게 사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 뿌듯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저희 둘에게 밥 사주셨거든요. 우리 아들내미가 기력 없이 집에 있었는데 얘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말도 많아지고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저는 마을 활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남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대부분의 공모 사업들이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혜자들에게 거의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을 키우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22년도, 23년도 사업을 하면서 50%가 내부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느꼈던 그 혜택들을 저는 비교해 봤을 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오늘 하고 싶었고요. 그 청년과 청소년이 마을에 제 지역에 잘 산다는 거는 이 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잘 살고 있는 청년은 청소년의 희망찬 미래에 저는 유사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잖아요. 그 교육이 괜찮으면 동네가 살만한 동네가 되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학군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마을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요새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활동하면서 이거 좀 되게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해요. 초연결 사회라고 하고 연결의 창구는 엄청 많아졌잖아요. 카톡, 뭐 텔레그램, 저희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엄청 많아졌는데 왜 진정한 소통은 없지? 이건 뭐지? 요새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20대, 30대도 콜포비아 현상이라고 해서 전화하는 걸 두려워한대요. 아이유가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대요. 카톡이 더 편하대요. 심지어 요새 청소년들은 카톡도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소통을 해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은 깊은 소통을 더 두려워하고 인스턴트 같은 얕은 관계만 더 집중하는 이 세상 괜찮을까? 혹시 이게 불안과 우울을 더 높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전 좀 더 들고요. 그래서 이 많은 발표 자료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언인데요. 조심스러운 제언입니다. 제가 사실 경험도 많지 않고 막 잘하고 있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제언인데요. 저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익히고 스스로 주민들이 자치하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이 돌보의 영역이 지역에서 계속 확산된다는 것이 실은 이게 지역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거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갈등을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막 도망가 버리거나 또는 갈등을 회피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러지 말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소통하고 있는 반증 아닌가? 이 갈등을 건강하게 만나는 거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기반을 좀 가지고 공동체 활동이나 청년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좀 작당 모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을의 자치력이 더 증대될 수 있지 않나. 좀 실패하더라도 실패도 응원해주고 과정을 다 계속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 의미에서 관계든 공간이든
마을의 플랫폼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상의 마주침이 일어나고 작당 모의를 계속 논의해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누리는 꿈의 공간, 공유 공간을 같이 읽어가는다는 거. 그런 것도 마을에서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마을은 숲과 같아야 된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렁더울렁 있는 것이 건강한 마을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건강하게 갈등을 만나면서 있으려면 일상의 마주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 까지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